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 안보 이슈를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국제 외교 안보 분야를 담당하는 이치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번 주 주요 사안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한국과 미국이 연합훈련을 실시한 지 70년이 흘렀습니다.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동맹의 핵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 정리하고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첫 주요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북한군은 성명에서 적들이 광란에 전쟁 연습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한미 방위비 협정이 곧 시작됩니다.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교섭본부를 설치한 지 20년 만에 간판을 내리고 외교전략정보본부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코로나 국경 봉쇄로 자리를 비웠던 유럽국가 외교관들이 속속 평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외교의 끈은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이번 주 시작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응부터 좀 전해주실까요? 네, 자유의 방패 훈련이 4일 월요일 시작해서 네. 11일까지 열립니다. 상반기 최대 한미 연합 훈련이고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11일간 열리는데요. 규모는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 훈련에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이제 본부에서 이제 그 지도나 컴퓨터를 놓고 하는 군 지휘소 훈련. 또 하나는 이제 야전에서 실기동을 하는 훈련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이 야전 훈련, 야외에서 실기동하는 훈련을 2배로 늘려서 48회, 총 48회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그 전쟁 불사 위협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이번 훈련 개시 다음 날 북한의 그 국방성이 성명을 냈습니다. 직접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한 점의 불꽃으로도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발화 조건이 성숙된 조선반도 지역에서 1개 국가를 상대로 세계 최대의 핵 보유국과 10여 개의 추종국가들이 결탁하여 전개하는 대규모 전쟁 연습은 절대로 방어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저기서 이제 10여 개 추종 국가라고 말한 거는 그 그리스와 뉴질랜드 등 그 이번에 참여하는 유엔사 네. 회원국도 포함해서 언급한 거고요. 광란의 전쟁 연습에 따른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정은은 이틀 연속 전방 부대를 방문했는데요. 서울 등 수도권을 타격하는 임무를 띈 부대의 대규모 훈련도 참관했습니다. 이번 한미 훈련에 맞서서 권투로 치면 이제 훅이나 어퍼컷 같은 그 탄도미사일 도발이 아니고 그 대신에 이제 자주포와 방사포를 동원해서 화력을 내세운 그 이제 권투로 치면 잽 같은 거죠. 그거를 이제 무력 시위를 한 셈입니다. 연합 훈련이 방어적 성격이라는 미군 측 입장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Everything that we'll be doing will be in accordance with the armistice agreement. There's no leeway there, and that's historically how we've always conducted ourselves. 사실 그동안 이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나 명칭 면에서도 변화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북핵 등 한반도 상황에 따라서 변화 또는 진화해 왔습니다. 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 게 이제 1953년인데 네. 이듬해 바로 포커스 렌즈라는 지휘소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이게 시초라고 볼 수 있고요. 1968년에 큰 변곡점이 있었죠. 바로 북한의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 습격 시도를 한 거거든요. 그 바로 다음에 한미가 최초로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서 같이 훈련을 합니다. 포커스 레티나라고. 이후 일부 주한미군이 철수하지만 미국의 안보 공약에는 변화가 없다는 징표로 연합훈련이 더 확대됩니다. 팀 스피리트 훈련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북한이 제일 민감하게 반응했던 겁니다. 적진 상륙 작전을 포함해서 6회공 종합훈련으로 강도 높게 진행됐습니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등 평화 무드가 조성돼서 잠깐 중단되기도 했지만 북핵 위기가 다시 터지면서 재개됐습니다. 2003년에 와서는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하자 연합훈련이 연 2회로 늘어났습니다. 공식 명칭은 훈련의 성격이나 목표를 반영해서 계속 바뀌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키 리졸브, 독수리 연습, 또 을지 프리덤 가디언 등으로 불렸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미 이사단에서 생활할 때
독수리 훈련, 그 미군에서는 이제 폴 이글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참여를 해봤는데 군 네. 지휘소 훈련과 야전 훈련을 다 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미군이 평소에는 이렇게 설렁설렁 하는 것 같아도 훈련 들어가면 정말로 강도 높게 실전처럼 합니다. 어쨌든 올해 여름에는 하반기 훈련으로 을지 프리덤 방패 연습이 실시된 예정이고요. 이 훈련 이름에 을지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네. 한국이 오랫동안 해오던 비상 대비 훈련인 을지 연습이 포함돼서 붙은 거고 또 을지는 고구려 시대 을지문덕 장군에서 따온 겁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좀 자세하게 한미 연합훈련의 역사까지 살펴봤는데 또 올해 큰 변수 중에 하나가 미국 대선이거든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러다가 정말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재집권할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뭐 혹시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면 네. 안보 측면에서는 역시 대북 정책 공조가 최대 관건인데요. 아직 새로운 그 공약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조율하는 게 녹록지는 않을 거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대북 정책의 당위적 목표와 네. 현실적 목표 사이에서 괴리가 있거든요. 비핵화는 불가능하니 사실상 대안을 찾자는 목소리가 예전보다 또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안이라면 사실상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주고 비확산 또 긴장 완화,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자는 건데요. 그 꼴대를 옮긴다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심지어 이번 주에 바이든 행정부죠. 백악관 NSC 미랄의 푸퍼 선임 보좌관이 비핵화를 향한 중간 단계를 언급을 해서 여러 추측을 낳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외교부가 북핵 문제를 담당하는 한반도 평화교섭본부 간판을 내린 것도 좀 연관이 있는 건가요? 글쎄요. 20년 가까이, 정확하게는 18년인데요. 외교부의 핵심 조직으로 운영한 한반도 평화교섭본부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한 겁니다. 네. 본부장이 차관급으로 두 가지 주요 분야를 다룹니다. 하나는 이제 북핵 관련 협상이고요. 또 하나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준비입니다. 단장 직함을 단 국장이 자리가 두 개가 있고요. 여기가 사실은 그 외교부가 꽤 큰 조직인데 외교부에서 일을 좀 배우고 해보겠다는 그 직원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그 부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북미국이고 하나가 이 한반도 본부입니다. 근데 요즘에 좀 위상이 조금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아무튼 그런데도 이 조직을 폐지 또는 개편하는 건 의미가 상당히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 육자 회담이 한 10년 넘게 열리지 않고 재개 가능성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내린 거로 보입니다. 또 한반도 그 상황에서는 그 항구적 평화 체제 논의 같은 게 요원하니까 조직을 축소해서 신설되는 외교전략 정보 본부에 편입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 방안을 어제 윤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외교부는 한반도 본부 축소, 폐지 이런 것보다는 신설되는 대북 전략, 정보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외교 기조가 워낙 좀 강하다 보니까 이번에 또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 분담 협상을 조기에 실시한 것을 두고도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우리가 작년에만 1조 6천억 원 이상을 냈습니다. 네. 올해는 더 늘어나겠죠. 어쨌든 2020년 분부터 적용된 특별 협정이 내년 말에 만료가 되거든요. 통상 이제 그 새로운 협정을 1년 전에야 시작을 하는데 네. 이번에 이제 바로 2년 가까이 남았는데도 양측이 협상 대표를 임명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관료대로 수석 대표는 외교부와 국무부에서 나왔고요. 물론 협상팀에는 백악관과 그 또 국방부 당국자도 협상팀에 들어갑니다. 한미가 대놓고 얘기는 하진 않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에 대비해서 한국 정부가 서둘러 협상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상당히 어려운 협상입니다. 미국 측에서 이제 견적을 가져오면 주한미군 비용에 이만큼 든다 견적을 가져오면 이거를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를 일일이 파헤쳐서 따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치과에 가면 네. 사실 잘 모르니까 의사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현물 지원을 늘리자는 방안도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하고요. 솔직히 미국 측에서 이 협상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미군 부대 내에서 한국인 근로자가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직을 하는 노무단과 또 행정 분야 포함해서 9천 명이 넘습니다. 10,000명 가까이 되는데요.
방위비 분담 협상이 타결이 안 되면 이분들 월급을 안 주고 그냥 무급휴가를 보내버립니다. 바로 생계에 지장이 있는 거죠. 이걸 이제 미국 측에서 협상 카드로 쓰는 거고요. 또 주한미군 축소나 철수 가능성을 그 카드를 전가의 보도처럼 쓰기도 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항공모함이나 핵 잠수함 같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도 청구해서 진통을 겪은 적이 있긴 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이거는 빠졌고 우리가 이제 내는 비용에서는 빠지는 걸로 정리는 되긴 했습니다. 네, 참 이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11월 5일 이전까지 좀 얘기할 기회가 많을 것 같고요. 북한이 코로나로 국경을 폐쇄하면서 자리를 비웠던 유럽 외교관들이 속속들이 좀 복귀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유럽 국가들이 2020년에 평양에 있는 외교관들을 철수시켰습니다. 네. 북한이 코로나19로 국경을 폐쇄하고 또 이동 제한을 했기 때문인데요. 작년에 러시아 대사관 직원들이 복귀했고요. 쿠바, 중국, 베트남 대사 등은 상주 중입니다. 현재 유럽 쪽에서도 평양 공관을 재가동할 채비에 나서고 있는데요. 지난달 독일이 현지 대사관 건물을 점검하기 위해서 대표단을 보냈고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 내정자도 최근에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영국, 스위스, 폴란드 등도 복귀 의사를 밝혔고요. 특히 스웨덴은 1975년에 서방 국가 중에서는 가장 빨리 처음으로 평양에 외교관을 보냈거든요. 이후 미국이 이제 북한과 수교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영사 업무를 대신 할 때는 이제 스웨덴이 이익보호국이라고 해서 대신 역할을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인이 억류가 되면 스웨덴이 가서 신변 확인도 하고 연락도 해주고 하는 겁니다. 오랜 외교 관계 외에도 스웨덴이 비동맹 중립 노선을 취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요. 하지만 이번에 스웨덴이 미국이 주도하는 집단 방어 체제 단체 동맹이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을 해서 이러한 지위와 역할에 변화가 있을지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나라와 이 북한의 형제국으로도 불렸던 쿠바가 수교를 맺었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뭐 또 직접적으로 네. 연관이 없을 수도 있고요. 네. 북한 상황이 워낙 불투명하니까요. 중국, 러시아 등 그 우방국 대사들은 들어와 있는데 서방국과 뭐 유럽만 계속 막을 수는 없을 거고요. 어쨌든 유럽이든 북한이든 서로 외교의 끈, 소통 채널은 유지하는 게 좋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지난달에도 독일 외교부 당국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양에 갔고요. 또 스웨덴 대사 내정자도 가서 그 현지 평양에 있는 중국 대사 또 중국 대사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정보 교환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북한이 폐쇄 사회이긴 하지만 외교 현장을 지키면서 최소한 그 귀동량 이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상징성도 크고요. 참고로 그 한반도 클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 그 상주하는 대사들 20여 개국 대사들의 모임인데요. 이분들이 남북한 동시 대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도 서울에 있지만 곧 평양에 오갈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어쨌든 미 국무부는 각국 외교관의 평양 복귀가 대화 재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네, 참 이 북한 핵 전쟁, 광란의 전쟁 연습 등을 운운하면서 한미 연합 훈련을 비난했는데요.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전술핵 위협으로 영내 긴장 수위를 끌어올린 주체가 어딘지 스스로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한반도 브리핑 마칩니다. 이치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